안녕하십니까 청자 여러분, 스포츠인 아메리카의 문상열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메이저리그가 시작됐죠. 네. 이 월드 시리즈는 메이저리그의 고유 그 상호 등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칼리지 월드 시리즈, 리틀리그 월드 시리즈 이런 거 다 메이저리그한테 돈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그런 것들이 돈은 좀 미미하겠지만 아무튼 그런 거는 다 메이저리그가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전에 이 레이커스가 3연패 할 때 3피트 이런 것까지도 다 여기는 등록을 해 놓는 겁니다. 이게 보통 이제 월드 시리즈 이제 폴 클래식이죠. 가을 야구 우리가 보통 말하는 폴 클래식, 그리고 트로피는 이제 커미셔너 트로피를 줍니다. 그거 가지려고 모든 팀들이 노력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죠. 이 월드 시리즈가 1903년부터 시작됐죠. 내셔널 리그가 이제 더 오래됐고 그래서 시니어 리그라고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아메리칸 리그 이제 주니어 리그라고 그러는데 1903년도에는 이 구전 5선승제를 했어요. 딱 한 번 했어요. 그리고 1904년도에는 또 월드 시리즈가 없어졌어요. 양 리그가 또 뭐 그런 여러 가지 또 그 서로 다른 의견들이 있었고 없었고, 그 다음에 이제 1905년부터 이제 7전 4선승제 승부로 이제 전환이 되죠. 이제 월드 시리즈를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이제 뭐 올해 이제 115회째인데 그 역사 속에 뭐 숱한 우여곡절도 있죠. 1919년 같은 경우 시카고 화이트삭스가 압도적인 전력 우세에도 불구하고 신시내티 레즈의 져주기 게임을 하죠. 바로 그래서 그 유명한 블랙삭스 스캔들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 도박과 관련된 게 엄한 벌을 내리는 이유가 바로 이 1919년도 블랙삭스 스캔들 때문에 그래요. 한국 KBO 리그에서도 이런 도박과 관련된 게 심심치 않게 터져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시카고 화이트삭스가 이 블랙삭스 스캔들 때문에 이 저주를 푸는데, 블랙삭스 스캔들 저주를 푸는데 무려 88년이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밤비노의 저주보다 더 오래 걸렸어요. 밤비노의 저주가 86년이에요. 소요된 게. 근데 이 화이트삭스는 우승을 하는데 뛰어넘는데 무려 88년, 2005년도에 이제 우승을 했죠. 근데 월드 시리즈는 그 세계 대전이 벌어졌을 때도 벌어졌습니다. 이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때 당시에 야간 경기도 그냥 하도록 했어요. 국민들이 전쟁 그런 구수물자 만들고 그러는데 그런 피로를 또 야구로 풀어야 된다고 그래서 야구는 전쟁의 와중에도 벌어졌습니다. 월드 시리즈도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월드 시리즈가 벌어지지 못한 적이 있어요. 그 1904년 빼놓고 바로 1994년이에요. 그 선수단 노조 파업으로 이 월드 시리즈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메이저리그의 선수단 노조가 얼마나 파워풀한지 알 수가 있죠. 지금 뭐 NBA, NFL 이런 경우가 보도 메이저리그의 선수단 노조가 가장 셉니다. NBA 같은 경우나 NHL은 그 직장 폐쇄를 하잖아요. 구단주가 구단주가 문을 닫아버리는데, 메이저리그는 구단주가 직장 폐쇄를 하는 게 아니고 선수단이 파업을 해요. 그 정도로 선수단 노조가 셉니다. 그러니까 2018년까지 이제 114번 월드 시리즈 대결에서 아메리칸 리그가 66회 우승했어요. 내셔널 리그보다 더 많았죠. 내셔널 리그는 48번 우승을 했고, 최다 우승팀은 아시다시피 뉴욕 양키즈 27번, 센트루이스 카디널스가 11번. 그러니까 두 자릿수 승수를 거둔 팀은 딱 두 팀이에요. 이 뉴욕 양키즈하고 센트루이스 카디널스, 그리고 보스턴 레드삭스하고 오클랜드 에이스. 오클랜드 에이스는 이제 예전 이제 필라델피아 어슬레틱스부터 이제 역사가 이어지는데 9번 우승했어요. 근데 선수로서 가장 많은 그 우승 반지를 낀 사람이 선수가 누구냐면 레전더리죠. 요기 베라입니다. 그 요기 베라의 이치다나 오버 틸리츠 오버,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 이 명언을 남긴 이 요기 베라 10개의 반지. 그리고 선수로서뿐만 아니고 코치 감독으로서 다 합하면 13개의 월드 시리즈 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기 베라는 지금은 뭐 사망했지만 개인 박물관도 있습니다. 그리고 월드 시리즈를 가장 많이 패배한 팀 다저스예요. 무려 8번 시카고 컵스하고 가장 많이 패했습니다. 그리고 월드 시리즈를 우승 못한 팀, 지금 워싱턴 내셔널스 포함해서 텍사스 레인저스,
샌디에고 파드레스, 템파베이 레이스, 그리고 콜로라도 락키스. 이렇게 월드 시리즈 우승을 못했어요. 근데 시애틀 메리너스는 월드 시리즈 우승은커녕 월드 시리즈 진출 그 무대에도 가보질 못한 팀입니다. 유일해요 지금 30개 구단 가운데. 그 월드 시리즈 7차전 승부가 이제 39번이 있었습니다. 근데 홈팀이 19승 20패예요. 그러니까 7차전 승부는 알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4차전으로 그냥 경기가 그냥 수입으로 끝난 경우가 21번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수입한 팀이 2012년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입니다. 디트로이트 타이거스에게 4경기만에 이겼죠. 그리고 7차전 마지막 승부는 일단 그 2017년 휴스턴이 다저스를 7차전에서 이겼죠. 그리고 2018년까지 그 월드 시리즈를 하면서 셧아웃 경기가 151번 있었어요. 완봉승 경기가. 근데 노히트 노런 포함해서 퍼펙트 게임은 딱 한 경기 있었어요. 바로 1956년 그 유명한 단 라슨이 브루클린 다저스로 2대0 퍼펙트 게임을 세웠습니다. 이게 월드 시리즈에선 유일한 노히트 노런이자 퍼펙트 게임입니다. 이제 2019년 월드 시리즈 이 휴스턴 애스트로스와 워싱턴 내셔널스 게임은 지금 기자들은 이 지금 두 팀의 월드 시리즈를 클래식 야구라고 보고 있습니다. 선발진들이 워낙 좋고 그리고 또 그런 투아웃 후에 적시타 고비고비마다 또 이렇게 홈런 이런 승부가 이어질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이 두 팀들이 또 워싱턴이나 휴스턴이 챔피언십 시리즈에서 그런 경기를 펼쳤지 않습니까? 근데 재밌는 거는요. 이 두 팀이 당연히 만날 수밖에 없었어요. 월드 시리즈에서 5월 24일 이후에요. 최고 승률이 워싱턴 내셔널스예요. 82승 40패를 기록했습니다. 메이저리그 최고 승률이에요. 그리고 2위가 휴스턴 애스트로스입니다. 81승 41패. 그러니까 월드 시리즈 1, 2위 팀이 만난 거니까 당연히 만났다고 봐야 됩니다. 1, 2찬 선발 투수 2019 시즌 최고의 투수들의 대결 볼 수 있는데 아마 1, 2차전의 4명의 투수는 지금 어떻게 보면 현역 최고의 투수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양 팀의 선발 6명, 그러니까 아니발 산체스는 빼고, 그리고 휴스턴은 뭐 4선발이 없지 않습니까? 이 6명이 방어율 20위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게 그런 팀이 지금 만난 경우가, 선발들이 만난 경우가 1945년 이후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국 야구 기자들이 클래식 야구라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3위가 게리 콜이에요. 2.50. 메이저리그 방어율 1위는 우리 유현진 투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4위 저스틴 벌랜더 2.58. 그 다음에 8위 맥스 셔저 2.92. 그 다음에 잭 그랭키 2.93. 패트릭 코빈 3.25. 스티븐 스트라스버그 3.32. 이런 순입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그 뉴욕 양키스 템파베이 불펜 야구 했는데 다 탈락했죠. 양키스는 이번에 지면서 그 에이스 보강이 시급한 문제를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양키스가 1910년대 이후 2010년대에는 한 번도 월드 시리즈를 지금 가보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구단으로서는 이거 아주 불명예스러운 거죠. 그리고 이 양키스는 월드 시리즈가 아니면 성공한 시즌이 아닙니다. 성공한 시즌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양키스가 이 게릿 콜을 잡으려고 프리에이전트 시장에 뛰어들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는데 이게 이 콜을 잡기 위해서 양키스가 뛰어들면은 프리에이전트 시장이 확 달아올라요. 양키스가 항상 뛰어들면 달아오르게 돼 있는데 시장 속성상 그렇습니다. 지금 프리에이전트 선발 투수 게리 콜, 스티븐 스트라스버그, 매디슨 벙가너, 유현진. 그래서 유현진도 사실 몸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1차전 선발 투수가 그 9이닝 기준으로 해서 탈삼진 서로 1위에 양리그. 1915년에 월드 시리즈 3차전에서 9이닝 기준 그 탈삼진 1위 투수 이후가 지금 2019년에 만나는 거예요. 1915년 이후. 그 당시에 그로버 클리블랜드 알렉산더, 필라델피아 필리스하고 이제 보스턴 레드삭스의 그거였는데 그때 당시에 이 탈삼진 기준이 5.76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 투수들은 삼진 지금에 비하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지금 보면 맥스 서저가 12.69개예요. 12.7개예요. 그리고 게리 콜이 13.8개입니다. 대단한 그 파워 피처들이죠. 그 양팀 라인업들 이렇게 보면은 역시 그 구단이 드래프트, 그 다음에 프리에이전트,
트레이드 이런 걸로 이렇게 만들었다는 걸 그대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투베 같은 경우는 2007년도에 그 인터내셔널 프리 에이전트로 또 데리고 온 선수죠. 구리엘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워싱턴 내셔널스 같은 경우도 후안 소토나 빅터 오블레스는 그 중남미에서 이제 프리 에이전트 계약을 했는데, 재밌는 경우는 이 드래프트 선수들이 중간중간에 다 팀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휴스턴 같은 경우 조지 스프링어나 그리고 알렉스 브래그먼, 그리고 이 워싱턴 내셔널스 같은 경우는 그 앤서니 랜든이 그 드래프트로 온 선수잖아요. 그리고 이 휴스턴은 선발 투수가 다 트레이드로 데리고 온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결국 제프 루나우의 역량이죠. 게리 콜 2018년도에 트레이드를 데리고 갔고, 그 다음에 저스틴 벌랜더 2017년, 그리고 잭 그레인키 2019년, 그리고 이 워싱턴 내셔널스 같은 경우는 스티븐 스트라스버가 드래프트로 2009년에 왔죠. 그러니까 그 선수가 중심이고, 그 다음에 맥스 셔저, 패트릭 코비는 프리 에이전트 계약으로 워싱턴에 가세한 선수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결국 이런 월드 시리즈를 진출하려면 그 드래프트 잘해야 되고, 중간중간에 트레이드도 유망주를 어떻게 희생해야 될까. 다저스 유망주 희생 안 하니까 저런 꼴 난 거예요. 그리고 프리 에이전트 계약도 적정한 금액을 주면서 영입하는 게, 그게 결국은 제너럴 매니저에게 돈 몇백만 달러씩 주는 이유입니다. 이상 스포츠인 아메리카의 문상열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